예, 5월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사이클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 운영 투자전략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뭐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에서 사실 첫날 그 마이너스 성장 나오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죠? 초반에 지수도 미국도 꽤 빠졌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돌려냈는데요. 일단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 해석은 분분합니다. 본부장님 해석은 어떠세요? 일단 그 어저께 오늘 나온 장을 세 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포겟 GDP 잠깐 잊으세요. 두 번째, I love 2M.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는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오늘 나온 거죠. Well, 잘 모르겠습니다. 애플 and 아마존. 이렇게 미국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DP에 대한 해석은 일단 bad인데 bad를 굿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일단 잠깐 제쳐놓자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거죠.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수출은 1점 몇 프로 오르고 수입이 40 몇 프로 올라서 네. 비록 뭐 그 소비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 기업들의 투자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걱정돼 갖고 미리 앞당겨서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거지 그관세만 해결되고 나면은 이게 수입이 줄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세가 해결이 뭐 언제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해석을 영역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건데 네. 그 왜냐하면 그 전에 발표되기 며칠 전부터 몇 군데 포함해서 서비스 나우 그 포함해서 마이너스 1% 2%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준비는 돼 있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뭐 마이너스라고 하지만은 그래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으니까 다음에 보자. 제 퀘스천이죠. 다음에 만약에 수입이 줄었어요. 그래서 GDP가 플러스 1.3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좋아해야 되나요? good is bad, 굿인가요? 아니면 혹시 수입이 준 이유가 앞에 수입이 많이 땡겼기 때문에 진짜 수요가 줄어서 수입이 준다든지 그때 가서 만약에 투자가 만약에 애매해지면은 GDP 넘버가 잘 나와도 그때 그렇게 포지티브 않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GDP 넘버가 나쁘게 나온 그 해석에 대해서 유보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게 결국은 이제 관세 문제 다음은 경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냐인데 설왕설래합니다만 이 PC도 나왔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부분이 다 관세 전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요인들이 있다. 그죠? 그리고 성장률도 안 좋았다. 그게 소위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지울 그죠? 수는 없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 사실 4월 1일 관세부가 전까지 지수가 올라왔어요. 그죠? 네네. 네, 그럼 이후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4월 2일 주가라는 것이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게 5,670 정도가 되는 게 S&P 500이었고 지금 거의 목에 왔지 않습니까? 나스닥은 넘어갔습니다. 나스닥은 그 소프트웨어에서 넘어갔고 나머지는 못 올라왔는데 145% 관세.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지역의 46% 관세를 알려지기 전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그거가 완전히 수그러든다고 보고 베팅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바닥에서 10몇 프로 올랐으니까요. 반영 대부분 됐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고 하는 거는 AI가 아까 I love 네, 실적이 나쁘지 않네. 네. 근데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네. 너무 안 좋게 본 건가라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의 그 공통적인 부분이 그 AI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본다면은 그 관련되는 주식은 바닥에서 덜 올랐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치만은 또 빠진 게 있죠. 애플 같은 경우하고 애마존은 왜 빠졌을까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일본에 무라따라고 휴대폰 관련되는 주식은 또 많이 빠졌거든요. 뭐냐? 그래 AI 서버 이런 좀 괜찮은데 나머지 쪽은 여전히 헷갈리는 거야 라는 균형을 갖추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여기서 편안하게 가게 하려면은 진짜 관세에 대해서 해결되는 노크 앤 그 리스판스죠. 미국이 중국한테 노크했고 중국이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는 우방국이라도 잘 챙겨서 해보자 이런 관심까지 간 거기 때문에 글쎄요 멀티플이 밸류에이션이 미국 기준으로 아마 PER 23배 정도로 과거보다 한 10% 20% 이렇게 프리미엄 가려면은 이게 6천 가는 건데 그렇게 치달을 수 있을지는 퀘스천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도 거기에 견주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다른 이슈도 있어서 한국은 보합권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지표 관련된 얘기 증시 영향 받는데 준비하신 그 자료가 많은데 너무 다 못 보고 하니까 아쉬운데요. 이 설문조사는 뭐예요? 이 설문조사는 미국 관세 협상 경기 침체 증시 바닥. 요 슬라이드는 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거요? S&P 500 관세가 얼마나 빨리 해결될 수 있느냐 그 예. 얘기인데 미국 예. 중국 간의 관계에서 예. 지금 20%는 2분기 6월까지 해결될 수 있다. 5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3명 중에 1명 35%는 3분기까지 가봐야 돼. 나머지 45%는 글쎄요. 연말까지 가봐야 되나? 이렇게 조금은 아직은 그 미중 간의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는 않다. 기관 투자자들의 설문이군요. 네. 예, 기관 투자가 대상이고 지금 이게 5월 1일인데 일주일 전 얘기입니다. 요 사이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다는 얘기고요. 증시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빨리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고 실제 타결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 일변도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또 주제를 좀 보고 얘기하도록 하죠. 관세 충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나타나고 있는 건데 우리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걸 보더라도 아직은 충격이 나오지 않고 뭐 일부 조금 뭐 괜찮은 쪽도 나오면서 네. 아직은 그저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핵심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1분기 확정 실적 발표했죠. 네. 그것도 예. 보면 약간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달리 조금 이익이 낮지만 기형적인, 그죠? 네네. 반도체가 많이 나고 따라서 이제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게 와줘야 되는데 휴대폰만 좀 생각보다 느닷없이 잘 나오고 반도체는 안 좋고, 그죠? 네네. 이게 네. 이제 다음 분기를 어떻게 되느냐 이거 걱정 내지 궁금증이잖아요. 그렇죠. 실적은 나왔고 지금 4월 어저께 오늘 사이에 중요한 게 발표됐습니다. 뭐가 발표됐냐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뭐냐면 네. 휴대폰은 리바이즈 다운될 수 있다. 관세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다. 2분기부터 또는 3분기. 그렇죠. 안 좋은 거죠. 근데 어제 오늘 사이 뭐가 나오냐? 반도체 가격이 올랐어요. 4월달 고정거래 가격이 뭐 그것도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PC인지 우리가 대별적인 거 했을 때 D램이 한 20%, 그 다음에 낸드가 10% 이상 올랐어요. 근데 오늘 주가가 반응 안 하죠. 뭐냐? 휴대폰 내려가는 거 반도체가 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그래서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시장이 반응을 안 하냐? 이것도 반도체 땡기는 것도 풀인이다. 관세 걱정돼서 미리 땡기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렇게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목표가도 글쎄 한 8만 원 나왔었나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올라온 거 거의 뭐 다 반납했어요. 증권사들 그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들 시각은 네. 목표 주가를 특별히 높인 데는 없고요. 네. 뭐 약간 낮춘 데 대신 전반적으로 평균은 한 7만 6천 원 정도로 수렴돼 있습니다. 네. 뭐 7만 원 이하로 보는 사람은 없고 여전히 8만 원 중반에 평균 7만 6천 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했기 때문에 후배들을 뭐 폄하하거나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애널리스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룸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 곱하기 얼마요? 80%에서 70% 하면은 그것이 아마 상당 기간 형성될 수 있는 주가 레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적용하면은 6만 원에서 5만 3천 원입니다. 지금 딱 중간이죠. AI 흐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검색 쪽에서 요즘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고 네. 그러면서 기대감이 좋았고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도 사실 바닥권에서 꽤 돌려오고 있고 그런데 중국은 샤오미가 AI 추론 모델을 발표했다. 또 화웨이도 얼마 전에 뭐 고가칩 이런 거 나온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AI 시장에 미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준비한 거 얘기 전에 어저께 나온 그 커멘트를 인용하겠습니다. 네.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미국의 테크 얘기죠. 바짝 쫓아왔다. 그 차이라는 것이 우리 농구로 하면은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하면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잖아요. 네. 아, 2쿼터 마무리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 라운드로 가잖아요. 그런 거 없고 그냥 기속적인 경쟁이다. 턱까지 쫓아왔다. 그리고 전 세계 AI 연구자의 반 이상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0%가 채 안 되죠. 15% 정도 될 텐데 AI 연구는 반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계감을 올린 거죠. 그게 화웨이가 나온 겁니다. 물론 딥시크 발로 1월 22일인가 23일 날 딥시크가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언어 라지 랭귀지 모델이었고요. 칩을 만드는 건 중국에는 화웨이인데
최근에 발표된 거, 그저께 발표된 건 최신 버전 910D라는 게 이번 5월달 말에 보이겠다는 거고, 그거는 아마 엔비디아 격차를 상당히 줄였을 거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910C, 현재 존재하는 칩, 그 이제 추론용 칩입니다. 이 칩을 가지고도 그 이제 서버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시스템 레벨로 만들었을 때 엄청 많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72개를 넣었는데 화웨이는 성능 개별 칩의 성능이 낮다 보니까 개수를 72개가 아니고 384개를 때려 부어가지고 성능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레벨은 오히려 성능이 70% 더 높다는 게 910C 기존 버전에서 나왔다는 게 또 나왔어요. 그것이 지금 젠슨하고 얘기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이 관세 정책이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중국이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게 딥시크하고 화웨이를 연결되고 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D램에서 뭐 CXMT 이런 정도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어떤 그런 시사점을 줄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네. 간접적인 건데 엔비디아가 화웨이한테 경쟁력이 허투를 당하게 되면 네. 엔비디아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화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시장이 더 활성화되면 그 마켓이 우리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네거티브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포지티브하고 절대 아니에요. 중국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커스텀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수그러져야지 우리가 화웨이 쪽을 중심으로 중국 쪽의 로컬 마켓도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중국이 너무 크면 어쨌든 엔비디아의 마켓 쉐어가 조금 줄거나 그렇게 되면은 센티먼트적으로도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게 간접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의 그 오랜 협력 관계에서 지금은 갈등인데, 뭐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부진한 가운데 갈등이 뭐 제대로 봉합이 안 되네요, 그죠? 네, 뭐 얘기가 모든 사람이 알게 네. 기사가 나온 게 일주일 됐고요. 그러한 가능성은 뭐 6개월, 9개월 전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안타까운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 외에 공급 다변화를 해야 되고 웬만하면 하고 싶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걸 제가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업계의 형태고요. 다만 속도와 방법이죠.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못지않은 기술력과 장기 로드맵을 따라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하나 비전의 자회사 하나 세미텍인데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페이즈 아웃, 기존 관계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걸 찾는 것은 당연하게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아웃은 기간이 거치더라도 간다라는 저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이슈는 한미 반도체 입장이겠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하이닉스 말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는 마이크론 지금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쪽하고 어떻게 빨리 클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하나비전하고의 특허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그 속도를 가늠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기업 간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거고요. 바라건대는 물론 두 기업에 투자하면서 이걸 비중을 그 뉴스의 밸류를 따지는 분도 있고 반도체가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삼성은 뭐 HBM4로 이제 승부한다는 얘기도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다음 네. 단계로 또 고기술에 이런 거를 가야 되는데 노이즈가 있어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국면에서 이 앞으로 이제 이 추경이 지금 있고 추가적으로 추경이 이루어지면 결국 내수주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실제로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내수주가 올랐던 그런 네네.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과거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린 게 대선이 취임하고 나서요. 네. 보통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이라도 낮습니다. 1년간 봤을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난 3번에 보면 말이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나은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정책 효과나 뭐 중소기업 살리기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거 말고도 뭐가 있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역대 대선에서도 추경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수 시장이 어땠는가 보면은 2000년부터 5번의 대선 직후에 소비 심리가 일단 올라갔습니다. 일단 소비 심리가. 네. 이번에도 그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추경안이 영향이 되는데 추경이 됐을 경우에 업종, 그 내수 업종의 평균적으로 한 2달 사이에 최대 14%까지 상승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이마트라든지 뭐 무슨 백화점 이런 쪽이고 약간의 그 중국하고 섞으면은 이 면세점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어느 특정한 구간, 그게 2달이 될 수도 있고 좀 길게 볼 수도 있는데 아웃퍼폼하고 절대적인 수치에서 올라갔다는 특징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 그 효과가 더 올라가려면 GDP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의 추경을 하느냐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30조 정도를 추경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마 0.6%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0.6%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0조 이상 사실이라면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0.5%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1%대는 지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20조 이하 이렇게 되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상당 부분 1% 이하에서 노는 게 어쩔 수 없다는 얘기고 그 어쨌든 간에 조금이든 간에 되게 되면은 그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유통 산업이 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음식료는 이미 가격 인상으로 전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고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추경을 이제 추가 예산을 짜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기업 세제 혜택이 갈 텐데 그러나 워낙 우리의 성장률 자체가 사실은 뭐 평균 한 1%인 것 같아요. 뭐 1% 미만 보는 데도 있고요. 그죠? 더 보는 데도 있지만, 그거를 추경으로 해서, 지금 사실 우리 경기가 어려운 게, 뭐 정치적 불확실성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든지, 인구의 노령화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네, 정치적 불확실 요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구조적인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조적 이슈를 이런 추경으로 해서 결국 이제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으며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뀔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그게 전반적으로 괜찮다면 한국 주식에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 추경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유통하고 내수주가 있다는 말씀이고, 만약 그것이 그렇죠. 의미가 있고 40조 돼가지고 한국이 0.8이 아니고 1.3이다 연말에 가서 이게 수출 주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수출이 망가지지 않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살 겁니다. 그렇죠. 내년을 바라보고. 근데 그 시각을 반영을 할 것이냐 말할 것은 5월 2일 현재는 좀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의 모멘텀이나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니 네. 그런 업종을 보자는 게 대표적 맞습니다. 내수주잖아요. 그럼 네. 내수주 가운데서는요. 어느 쪽이 더 수혜가 받는? 제가 뭐 한 달 전에 왔으면 네. 다른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가 경쟁사가 쉽지 않고 네. 구조조정돼 있고 예. 베이스가 낮고 하니까 올라간다. 근데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말씀드리는 게 아주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아까 내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우리 사람만 같이 가지 말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 인바운드 효과를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주가가 좀 올라서 지금의 타이밍적으로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막 그 MNC 솔루션 이렇게 방산에 네. 따라가는 거 얘기했는데 더 가긴 했죠. 롯데 관광개발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롯데그룹과 관계는 전혀 없고요. 현재 지분 관계도 없습니다만은 제주도에 카지노, 호텔 이거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핵심은 1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나 안 모르겠는데 카지노 방문객이 늘고 있고 와서 돈 쓰는 드라백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이 더 들어오고 그렇죠? 우리 비자 이슈도 3월부터 하면은 어쨌든 이 흐름이 3분기까지는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우리 롯데관광개발의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 굉장히 영업 외적으로 빠질 일이 많습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2번이고 3번이고 그럼 그것도 부채가 줄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 좀 봤을 때 실적의 흐름이 2분기, 3분기까지 갈 것이고 인바운드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괜찮다. 라고 보는 건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지금 한 번 더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증권사 한 3-4군데 목표 주가가 1만 14,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아직 룸이 좀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에 대한 기대가 있다. 뭐 유통이나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런 뭐 카지노 이런 쪽이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료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과거 하면 이제 내수주하면 대표적으로 음식료인데 네네. 최근은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 이게 내수주나 수출주나 수출비 훨씬 많을걸요, 그죠? 수출주죠. 네. 그리고 삼양식품은 어젠가 이제 장중 99만 원을 찍고 그죠? 100만 원 돌파를 앞둔 시점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전통 내수는 아닙니다만 뭐 오리온이나 혹은 삼양식품이나 뭐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그건 수출주로 봐야 되고요. 수출주로. 수출을 봐야 되고 외국인의 입맛이 한국 사람한테 한국의 이런 제품으로 후킹 됐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후킹 됐으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받겠죠. 하지만 계단식으로 넘버가 확인되면서 가다가 멈췄다가 언제까지 가느냐? 우리 HDI 포함해서 뭐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성장성의 3년을 본다 하면은 PER 20배는 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외국이 가지 않을 때 20배가 30배 가는 건 여태까지 올라간 것보다는 천천히 가겠죠.
하지만 바이 앤 홀드의 개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은 맞습니다. 네, 주요 섹터들을 중심으로 또 메가사이클 전략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